자, 안녕하십니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천문TV 별자리 정보의 자메이카입니다. 지난번에 그 열정적인 불의 별자리,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에 대해서 한번 토크를 해봤는데요. 반응이 좀 있었어요. 요새 제가 이제 본업인 이 만화 때문에 좀 바빠져서 자주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이렇게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도 짬이 나는 대로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알람 설정, 뭐 수많은 어떤 댓글들, 이런 것들이 컨텐츠 제작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흑의 별자리 특집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듣다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비가든 살든 구독 다시 별자리 방송. 천문TV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자, 이전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아주 열정적인 요 파이팅 넘치는 이 불의 별자리 분들, 이분들이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이 일의 어떤 스타트를 끊는다면 이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별자리,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이 구조화시키는 그런 어떤 흑의 별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불의 별자리들은 야, 이런 것 좀 한번 새로 해볼래? 그러면 오!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불의 별자리인 거고요. 현실적인 흑의 별자리들은 그래? 그럼 그걸 만약에 재밌게 시작을 했어.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거야? 요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별자리 분들은 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좀 이렇게 배척하거나 재수없게 생각하거나 속물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는 소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구조화 시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지구의 어떤 시스템은 이런 현실적인 돈, 이런 쪽으로 또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너무 또 현실적으로만, 너무 돈에만 포인트가 맞춰져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철학이 수반되지 않고 너무 현실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 결국엔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현실적인 별자리인 황소자리. 황소자리 하면 뭐 저희 천문TV에서는 늘 얘기를 하지만 이 오감 만족이죠. 이 오감이 만족스러워져서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는 삶을 지향하는 별자리가 바로 황소자리다.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말씀드렸었죠. 본인의 오감이 충족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옷, 그리고 아주 편안한 어떤 친구들, 그리고 내가 어쨌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 오감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탐미주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소유욕도 있고 욕심도 많고 자기의 어떤 소신에 대한 어떤 고집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해지면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별자리인 그 양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별자리라고 제가 해석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철학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양자리는 그냥 공이에요. 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뭐 열반의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무아의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비로소 황소자리의 영역에 들어오면서부터, 뭔 소리냐면 기본적인 사람의 어떤 욕망이에요. 욕망.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편한 잠자리에서 이렇게 잠들고 싶고, 좋은 것들을 듣고 싶고, 예쁜 것들을 보고 싶고, 뭐 이런 모든 인간의 욕망이 바로 황소자리의 영역이다. 그래서 황소자리의 수호 행성인 이 금성, 이 천칭자리랑 같은 이 수호 행성을 쓰고 있거든요. 바로 이 금성을 수호 행성으로 하는 별자리들이 문화, 그리고 예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느끼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황소자리들이 훨씬 이런 어떤 소유욕이라든지 뭔가 인간의 감정 자체를 궁극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베이직이죠. 예. 기본적인 욕망, 욕구, 이런 거 자체를 즐기는 게 황소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소자리들이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진하고 간이 세고, 그래서 황소자리들이 스킨십도 좋아하고 느끼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자체를
적당하게 잘 쓰면 참 좋겠지만 이걸 이제 오버해서 너무 과한 소유욕을 갖는다던가 너무 과하게 그런 어떤 내 욕망에 잠식되면 탈이 나는 거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황소자리의 그 어떤 에너지 자체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황소자리들은 그 오감 만족의 그 편안한 삶을 추구를 하려면 결국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막히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너무 많지만 결국 내 속, 내 마음이 시끄러워지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황소자리들은 항상 그 반대편 별자리인 정갈자리의 영역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상황 자체를 통찰하는 그런 어떤 해안이 생기게 되면은 비로소 그래도 좀 성숙해진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스킵하면 변사체가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별자리 처녀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녀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어떤 시스템, 그 출발선상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황소자리, 그 오감 만족,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게 이제 황소자리다 하면은 바로 이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싶어 하는 별자리가 바로 처녀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처녀자리 분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완벽주의의 어떤 기질이 있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일 자체를 추구함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완벽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이런 작가 같은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처녀자리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는 만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웹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작업들을 할 때 보통은 이 작업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이렇게 크게 없으신 분들은 만화? 그림 좀 이렇게 잘 그리고 이야기 재밌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처녀자리가 만약에 이런 작가군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안 됩니다. 처녀자리 입장에서는 그림을 배우려면 인체 대생부터 시작해서 색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혹은 뭐 공간에 대한 투시법, 이런 공부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려면 당연히 그 선대에 열심히 노력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야기 작법서, 뭐 예를 들면 시퀀스, 플롯, 이 배울 게 많아져요.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이 작품을 하나 하게 되면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거치게 돼 있어요.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완벽주의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녀자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한 기질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기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은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잘 알아야 되죠. 본인이 하는 일에서만 조금은 이렇게 그 처녀자리의 그 완벽주의를 조금 이렇게 시전을 하시고, 평소에도 다 이렇게 처녀자리의 완벽주의를 시전을 하시면 본인 삶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진다라는 걸,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여성분이 처녀자리다, 그럼 내가 하는 일에서도 완벽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외모도 완벽해야 되는 거고, 내 패션도 완벽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완벽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캐릭터가 되느냐,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이 부부의 세계의 어떤 지선우 같은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극 중에서 보면 지선우 씨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의 어떤 많은 응원을 받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선우 씨의 집에 어떤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이런 깔끔한 집, 그리고 뭔가 FM적이고 항상 올궈져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저한테는 너무 숨막혀요. 네, 다들 이렇게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 인생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즐겁게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결국엔 현실적인 별자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리더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리더다, 이 사람이 보스다, 이 사람이 대장감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차라리 그 옆에서 서포터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많이 하죠. 실제로 처녀자리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비서라든지 혹은 업체의 어떤 사장은 있지만 어떤 홀의 매니저, 이런 이제 직책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월급이 보장되면 움직일 수 있다,
요런 마인드가 있는 게 이제 처녀 자리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엔 본인 스스로 또 하고 싶어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훨씬 좋겠다. 어떻게? 조금은 헐렁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편하게. 그게 바로 반대편 별자리인 물고기 자리의 어떤 영역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현실적인 별자리, 염소 자리. 자, 염소 자리들은 이제 처녀 자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시스템을 드디어 현실 세계에 쓸 수 있게끔 구조화시키는 별자리가 바로 염소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염소 자리 분들 중에서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큰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뭔가 본인들이 이 세상에 어떤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7.8기의 정신으로 노력하는 별자리들이기 때문에 뭘 하나 하더라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집니다. 뭐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 치면은 뭐 박진영 씨라든지 싸이 씨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희화해 할 수도 있지만 개그맨, 코미디언 심영래 씨도 다 염소 자리세요. 결국 이 사람들은 빌보드 차트에 진출을 했었고 유튜브 스타가 됐었고 그리고 헐리우드에 진출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리스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염소 자리들이 이 극기, 이 7.8기의 어떤 정신, 어떻게든 내 어떤 커리어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내와 끈기는 참 좋지만 결국 여기에서 본인들이 얻은 어떤 권력이나 내 커리어 자체를 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쓰면은 그때부터는 인생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뭐 비즈니스맨이나 혹은 뭐 정치인들이나 어떤 무슨 장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염소 자리들이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썼을 때의 에너지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염소 자리 분들이 굉장히 좀 완고하고 뻑뻑하고 좀 딱딱하고 좀 어떻게 보면 경직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좀 쉽게 표현하면 실제로 연애할 때도 염소 자리 분들이 좀 노잼이 많아요. 하지만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염소 자리들을 결혼 상대자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어 놓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성실하게 일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애는 다른 놈들이랑 하고 결혼은 염소 자리랑 많이 하는 그래서 염소 자리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본인의 감정 표현 자체를 좀 유연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를 상대방한테 뭔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좀 배려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소통하는 방식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별에 있는 염소 자리 분들이 조금만 아티스트 같은 마인드로 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어떤 시스템들이 자유롭고 재미있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은 어떤 뭐 지역 행사 같은 데에서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공연을 하면 항상 맨 앞자리에 뭐 그런 어떤 뭐 도지사라든지 정치인들이 앞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염소 자리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 곤란합니다. 같이 즐기고 같이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염소 자리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로회복엔 애너라이즈 현실적인 별자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황소 자리가 어떤 욕망, 욕구의 시작이다. 그럼 이제 처녀 자리에서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염소 자리에서는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드디어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구조화 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황소 자리가 제일 레벨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포인트를 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실상 이 컨텐츠를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현실적인 별자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점처럼 치부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천문TV 컨텐츠를 꾸준히 보셨던 우리 별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점은 아니고 일정의 어떤 통계학이고 인문학이고 철학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천문TV 컨텐츠 재미있게 시청을 해 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해 주시고요. 저는 그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